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그죠. 그동안에 주말에 계속 좀 뭐 주가도 하락하고 우울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조금 또 그죠. 마음이 풀리죠.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좀 주가가 오르면 또 막 힘이 솟고, 또 주가가 내리면 또 힘이 빠지고 그럽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걸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이제 포트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한 종목을 사놓고 그냥 있으면 뭐 유튜브든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시장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그죠?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쇼크부, 공매도의 쇼크부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쭉, 특히 이제 셀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공매도와의 악연이 지금 10년이니까. 지금 뭐 오늘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쪽이 사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의 쇼크부잖아. 그죠? 쇼크부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어쨌든 주가가 빠져도 수익을 내고, 주가가 올라도 수익을 내고, 우리 개인들은 이제 대부분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내는 구조이잖아.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져도 수익을 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 사고 이렇게 하면서 쇼커버 하는 부분에, 그런 이제 공매도 쳤던 게 뭐 10%든 20%든 주가 빠져서 거기서 사주면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셀트의 뭐 공매도와는 또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오늘 어쨌든 아무튼 뭐 이따가 이제 오늘 시장 위주의 그죠? 또 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셀트가 아무튼 의미 있는 부분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다른 이제 이런 시장의 주체들의 리더보다는 좀 나은, 그죠? 시총 상위주보다는 먼저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이제 먼저 바닥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종 평균선도 과감하게 또 돌파를 시켰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요 200일 2평, 그죠? 요것도 돌파를 시켰죠. 근데 요 120일 2평이 이제 121일 2평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경기 2평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아직까지 셀트가 상승으로 좋아지는 경기는 아니다. 그죠? 왜? 오늘 아직 못 들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 120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셀트. 오늘 17만 5천 원을 뚫고 끝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결국은 이 공매도 놈들이, 그죠? 안 넘겨주잖아요. 누가? 검은머리가. 누가? 신한창구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공매도에 소나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를 출렁출렁 하면서 결국은 심약한 개인들은 이제 어쨌든 셀트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이 떠나고 있지만요. 오늘도 셀트리온은 개인들이 뭐 17만 주나 오늘 팔아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팔아냈죠, 그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왜? 좋은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일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치주가 되고 우량주가 되면 이제 개인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셀트가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고, 셀트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후년까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막 고성장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제 제가 초고속 성장 부분에서는 사실은 셀트가 불과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한 지가 불과 이제 8, 9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 9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무튼 이동평균선은 다 돌파를 했어요.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에요. 어제 미국 시장.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저번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이면 괜찮다.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나스닥이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2, 3일 동안 깼다가 이제, 어제는 그 말씀 드렸죠. 어차피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어제 CPI 발표하는 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 CPI에서
당연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부분은 뭐 그 앞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PPI 발표하면서 그죠? 예견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당연히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한 거이기도 하죠.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도 기술적 반등을 주는 부분. 그런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달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도 당연히 CPI 발표를 하면서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렸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 낙폭 과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뭐 사나? 사죠. 누가?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이것도 수익을 이익 실현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만약에 12,500에서 공매도를 쳤다. 그죠? 지수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어저께 사들였으면 그죠? 그럼 뭐 몇 퍼센트? 거의 한 뭐 10%, 15% 수익을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삼성전자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뭐가 들어온다? 외국계의 쇼커버가 들어온다. 착시를 하는 거죠. 공부를 쳤던 거를, 그죠?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어느 정도 위가 올라가면, 또다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치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나. 그래서 미국도 어저께는, 뭐 다른 부분보다는, 낙폭 가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더불어서, 결국은 이제, 공매도 펀더들의 쇼커버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 시장도 거기에 부합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만 일관되었었지만 오늘은 그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 초까지는 뭐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다음 주에는 주가가 반등이 두면 거기에서 이제 또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반등을 하려고 해서 그런 전략.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어쨌든 오늘 이제 밤에만 조금 한 번 더 올려주면 근데 여전히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추세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역배열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다시 단기 정배를 돌아섰다가 다시 또 20일 저항을 받으면서 8월 중순 말부터 그죠? 역배열로 돌아서니까 9월 달에 맞고 내려오고 또 최근에 9월 말에 맞고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10월 초에 10월 중순 또 올라가서 맞고 내려오는 부분이 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안착을 시키고 옆으로 행보를 할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행보하는 게 그죠? 셀트한테는 가장 좋겠죠. 어쨌든 셀트는 시장만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 좀 한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이 8월달이든 그 앞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여튼 셀트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셀트의 공매도 세력들은 뭡니까? 뭐 글로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니까 10년 동안 이걸 핸들링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응?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만큼 기술이 좋으니까 시장에 보는 시각이라든지 시장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파악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가 결국은 좀 오르면 결국은 또 지수가 따라올까? 최근에 이제 셀트가 바닥을 먼저 치니까 뭐예요? 지수도 어쨌든 오늘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셀트는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나면 또 지수가 따라 올라올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셀트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지금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실적은 뭐 좋은 거니까 셀트가 그죠?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 수급이 빨리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들은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빼내가고 있으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도 조금 그죠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스닥으로 요 그죠 다시 한번 더 2,500포인트대 요 5, 600 여기만 깨지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저점 부분에 장점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쭉 한번 훑어보면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오늘 삼성전자가 1.9%죠.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그죠? 왜? 그동안 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외국인의 매수로. 그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 이제 하이닉스였어요. 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0.6% 상승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는 셀트와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냈죠. 어제 지수가 거의 40% 빠지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강하지 않았고. 그죠? 또 최근에 이제 빠지고 바닥 만든 뭐 오늘, 이런 2차전지 쪽도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뭐 0.9% 상승하고, 그죠? 현대차도 뭐 1.5% 상승. 근데 이제 오늘 카카오는 8.6% 급등을 했죠.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단기 매매 하실 분은 카카오 매수하시라. 왜? 낙폭과 대 쇼커버니까. 그래서 낙폭과 대 쇼커버. 카카오? 또 뭐죠? 네이버? 또 뭐죠? LG전자? 또 뭐 삼성전기. 낙폭 과대. 다음 주도 이런 쪽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겠죠. 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또 왜? 지금 외국인들이 쇼커버하고 있으니까. 그 쇼커버가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미리 2주 전부터 쇼커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그 밑에 쪽으로 옐로우 성격 쪽으로 다시 이제 확산돼 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2,656억 매수. 그러니까 7월 8월 외국인들이 2달 매수하다가 9월달 한 달 매도하고 지금 10월달 되면서 뭡니까 지금 8일 연속 매수거든요. 오늘은 코스닥까지 지금 매수. 코스닥에 왜? 오늘 뭐 코스닥에 뭐 게임이든 바이오든 뭐 그죠? 엔터든 이쪽으로 뭐 겁나 했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개인들은 결국 뭐예요? 개인들이 바닥에서 또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또 개인들이 바닥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 바닥에서 개인들은 손해보고 파는데 누구예요? 외국인들은 수익 내고 파는 거죠. 수익 내고 매수하는 거죠, 지금. 왜? 공매도를 쳤던 거를 매수해주면서 수익을 확정짓는 거니까. 그럼 다행인 것은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게 금융투자마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받쳤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계속 났었잖아요, 그죠? 금융투자가 오늘 2,200억 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셀터도 강했던 게 사실은 금융투자 쪽이 팔지 않고, 만약에 오늘도 금융투자 쪽 전체 시장에서 뭐 500억 정도 팔았다. 그럼 셀트 분명히 팔았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매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럼 셀트도 그동안에 8일 동안 계속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빠졌지만 오늘 들어오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그 다음 주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뭐 제도니, 호재니, 뭐 핫뱅이니. 지금 핫뱅에서 그죠?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셀트가 어디 뭐 이런 뭐 개별 종목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쪽에 뭐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금융투자 쪽이 2,200억 매수죠. 오늘 연기금도 643억 매수고. 오늘 사모펀드도 500억 매수. 투신들도 367억 매수. 다른 이제 보험만 오늘 185억 매도죠. 기타 이제 셀트는 이제 수급 주체였던 매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오늘은 또 신기한 게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안 빠졌잖아요. 그죠? 안 빠지니까 오늘은 얘는 또 보합을,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또 우리 이제 이쪽에 하나 종목 한번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응? 죽으라고 이런 짤을 보내, 지금. 응? 말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이런 짤이 계속 보내. SK바이오사이언스. 응? 이 주식을 제가 이게 오전 방송에서도 저번에 한번 그때 주가 급등할 때, 그죠? 그때 15만 원대 매도하시라, 이거. 오전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이게 주가 오늘도 보니까 빠졌어. 71,300원이야, 여러분. 그죠? 응? 여기에 물려서 자꾸 이런 짤을 보내면서 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 부분과 우리가 이제 SK바이오 뭐 대기업 부분들의 이런 기업들 부분과 셀트는 그죠 다르잖아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뭐 현대차 그룹의 셀트리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뭐 좀 그러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쪽은 또 그나마 또 못 간 거예요. 그죠?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바이오 쪽의 일부 종목을 한두 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쇼커버적인 부분이라고. 낙폭 가대 부분에서 오늘 강했던 게 이제 이쪽에 앱클론 보세요. 앱클론. 그죠? 앱클론을 뭐, 이거 오늘 상한가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주가가 한 번씩 뻗떡 끓였던 부분에서 오늘도 상한가예요. 낙폭이 단기 심한 상태에서. 상한가. 그죠? 그리고 이쪽에 누구? 또 알테오젠. 그죠? 야, 알테오젠도 이게 또 8월 달만 해도 78,000원인데. 그죠? 오늘 15% 급등해가지고 3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게 쇼커버가 유입이 약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낙폭이 그죠? 엄청나게 심했던. 근데 이제 오늘 그나마 또 불행히도 하여튼 불행한 것은 아무튼 오늘 삼성바이오는 빠진 게 없으니까. 그죠? 삼성바이오 빠진 게 없잖아요. 안 빠졌으니까 오늘 뭐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이쪽에 이제 뭐 그 누구죠? 모더나가 또 이제 합작해서 뭐 추가 백신을 뭐 개발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봤을 때 어쨌든 셀트는 그나마 그죠? 시장의 리더격은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이든 뭐 또 이쪽에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런 뭐 지수 관련주든 또 코스닥 전반적으로 그죠? 좀 강세를 보였던 게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카오를 한번 보면요.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 그죠? 자, 카카오 보세요. 그죠? 카카오도 단기에 엄청난 이게 그러니까 불과 8월 달에 그죠? 8월 달에 저도 이 주식이 7만 원은 바닥일 줄 알았어요. 7만 원. 그죠? 근데 8월 달에 주가 좀 오르면서 84,000원까지 갔었죠. 그죠? 근데 이 주가가 어저께 더 제가 어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 시점이니까 이게 이제 낙폭 가대의 쇼커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47,300원이었어요. 어제 저점이. 이런 것도 이제 단기 낙폭 가대니까 뭡니까? 최소 그죠?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오늘 지수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수 보니까 종목들을 보면 이제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나름 그죠? 강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 위주로서의 또 단기 매매를 좀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어쨌든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왔던 게 뭐 새롭게 뭐가 변해서 그죠? 결국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 지금. 그러면 연준은 더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0.75 마진이 나오는 것이고 11월 달은 뭐 0.75는 뭐 확실히 한 것 같아요. 12월 달도 지금 0.75까지 그죠? 왜? 안 잡히니까. 근데 지금 뭐 모든 미국의 관료들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지금 힘들어도.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고 시장은 녹록지 않는 것은 주변 환경이지만 어제처럼 급등하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공매도의 쇼커버가 들어온 부분. 그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또 주가가 급락을 뭐 이어가는. 이제 왜 어차피 이 부분이 나온 것이고, 아무튼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부분으로서 어쨌든 이제 내년 초에는 정점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공매도의 쇼크가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수급적인 부분,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시장에 중요한 것은 뭐 종목의 호재 이런 부분보다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은 특히 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동안의 셀트의 쇼커버를 했던 창고들이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 물량은 국내 기관들 물량이거든요. 이제 기관들마저도 만약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단계 더 점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거나 16만 원은 깨지 않았으니까 16만 원은. 그죠? 근데 오늘도 처음은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을 이제 보면
자. 제가 좀 준비가 안 됐었네, 그죠? 자, 오늘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어쨌든 6만 5천 주 매수죠. 그럼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은 7일 연속 매수예요. 그죠? 7일 연속. 그럼 지금 결국은 이제 7일 연속 주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외국인들 계속 매수를 했다는 뜻이고, 오늘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뭐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개인들이 매도가 좀 있었지만, 오늘 개인들이 17만 주를 팔았어요. 17만 주를, 여러분. 자, 오늘 금융투자가 기관들이 10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6만 5천 주 매수, 기관이 10만 5천 주 매수죠. 근데 금융투자가 오늘 3만 4천 주, 그러니까 9일 만에, 그 10일 만에 금융투자가 처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금융투자가 주식을 계속 팔았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팔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부분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트도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뭐 외국인이 팔까요? 기관이 이쪽에 뭐 다른 쪽이 팔까요? 자, 오늘 보세요. 연기금도 오늘 2만 3천 주 매수죠. 어제도 매수죠. 이번 주 계속 매수입니다. 하루 빼놓고. 그리고 사모펀드도 어제는 약간 눌렀지만 오늘은 오히려 9천 주 매수. 투신도 3만 3천 주 매수. 보험도 오늘 전체 시장에서 매도했지만 보험도 매수. 그죠? 오늘 보면 기관들은 전부 매수예요. 심지어 뭐 은행, 기타금융, 뭐 기타. 응? 누구만? 개인만 오늘 17만 천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안에 외국계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오늘 2만 9천 주 매수죠. 꾸준히 매수를 했죠. 어제도 매수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튼 8월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켰던 수급의 주체가 모건 스탠리. 최근 들어서 골드만도 이제 유입이 되는, 제가 이제 주말에 수급의 또 전체 부분을 하면 또 거기에서 나오겠지만은, 오늘 SG가 오래간만에 2만 9천 주 매수를 보여줬죠. 그죠? 맥컬리는 뭐 사다가 말았고. 그러면 오늘 매도 쪽에 보면 결국은 삼성, 근데 오늘 삼성이 어젠가 조금 매수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 애들도 지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결국 뭐 키움, NH, 신한, 검은머리, 신한 검은머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참고해서 그동안에 매수했던 또 쇼커버 했던 외국계 쪽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이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은 보세요. 금융투자가 78만 주 매수죠. 그죠? 왜?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 계속 팔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은 조금 매수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강도는 낮아졌죠. 그죠? 좀 낮아졌잖아요. 21만 주니까. 워낙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일 연속 지금 매수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연기금도 오늘 매수를 보여주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 단기적으로, 그죠?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누가 좀 주가 오른 부분에서 누가 이 금융투자 쪽이 좀 매수해줄 가능성이 있어는 보여요. 그럼 오히려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고점 부분에 잘 또 일부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그죠?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보니까 공매도도 거의 없어요. 8,700주예요. 그죠? 8,700주.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주 쭉 하락했던 부분에 어제는 지수가 크게 또 하락을 했지만 셀트는 어쨌든 플러스 500원을 냈고, 어제도 기관들이 좀 눌렀지만, 기관 누구? 금융투자 쪽에서, 그죠? 어제 금융투자가 5만 5천 주를 팔았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5.45%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외국인들은 어제 외국인들이 7만 9천 주 샀는데 오늘 뭐 6만 5천 주 더 적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타 기관들이 조금씩 사버리니까.
주가가 급등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셀트가 사실 유통량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뭐예요? 지금 계속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주가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저항대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보면, 자, 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평이 똘똘 뭉쳐 있죠. 지금 그죠? 이제 여기 20일이 주가가 옆에 세우거나 이제 올라가게 되면 20일이 뭐예요? 앞으로 120일을 또 200일을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장기 입행이 뭉쳤는데 지난주에 이게 깨고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 어쨌든 뭐예요? 다시 복원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가 중요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적으로 목을 들면 이제 뭐예요? 중장기 입행 다 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면 20일이 골든 크로스를 창창창 내고 나가겠죠. 장기 입행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주봉이에요. 자, 주봉. 자, 주봉상 장대 말뚝을 2개를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저쪽에 어디입니까? 영동의 리버사이드 옆에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음악다방이 있었어요. 그 음악다방에 이제 그 김성현이라고, 그때 김성현 그 사람도 젊을 때였죠. DJ. 그죠? 그때 DJ 가서 음악 신청하고, 뭐 노래 막 신청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김성현 그 DJ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떠가지고 인기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성현 그 사람, 그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뚝섬의 말뚝은 누가 박았나. 그죠? 뚝섬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은 깬다는 거잖아요.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뚝을 박다는 것은 뭐예요? 장대 양봉은 뭐예요? 결국은 여기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는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밀렸지만 저점은 깨지 않았고, 이번 주가 둘이 똑같이 요 저점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62,300원 부분에서 뭐예요? 이번 주도 장대 양봉을 만든 거잖아요. 주봉상. 그죠? 근데 일단 주봉상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이 20주 입행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향송님, 어제는 화이팅 해서 또 만원의 행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필성 해가지고 만원의 행복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힘든 시장이지만 서로가 또 힘을 내자, 이런 뜻에서 저는 강의 후원해 주신 걸로, 그죠?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잘 하시고, 주말에 수급을 보면 또 놀라운 일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